보물섬 7화 공정자의 딸 신원 공개. 알고 보니 이것이 공정자가 숨기고 싶었던 비밀이었다. 보물섬이라는 제목의 에피소드가 방영되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동주에게는 너무 야만스러웠다고 생각합니다. 악마와 비슷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무엇이든 할 의향이 있는 자들은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동주의 언니를 그녀 앞에서 죽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동주는 기억상실로 인해 언니 서연주를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을 겪고 있었지만 눈앞에서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면 평생 그 트라우마와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관련된 사람이 가족이라면 그 충격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염장의 충격은 동주의 기억으로 완화되었고 그는 의도적으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동주는 사고의 트라우마로 인해 어린 시절의 모든 기억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동주가 기억을 되찾은 후 가장 어려웠던 것은 자신이 누구와 친구이고 누구와 적인지 알아차리는 것이었습니다. 가끔은 상황의 타당성에 의문을 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억이 돌아온 지금은 적과 아군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가장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인물은 허일도, 염장, 차강천입니다. 동주가 기억을 되찾더라도 모든 진실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7화에서는 동주의 반격이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염장선 어떻게 그를 막을지 기대가 됩니다. 사실 염장선 카드가 몇 장 없는 듯합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동주의 머리에 있는 스위스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지만 그 비밀번호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동주뿐입니다. 상식적으로 상대를 이해하면 그와 성공적으로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염장선 동주의 기억이 돌아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하거나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동주는 염장선 허일도의 약점을 꽤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염장은 자신이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최소한 누나 서연주와는 교류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결국 그게 촉매가 되었고 지금은 동주를 막을 수 없는 듯합니다. 드라마 제목이 보물섬인 이유를 생각해보면 모든 열쇠가 동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가올 갈등은 너희 모두가 내게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동주가 죽으면 그들이 원하는 돈은 없어질 테니 아무도 허락 없이 동주를 죽일 수 없습니다. 어쩌면 동주는 미리 계획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예측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주의 행동을 보면 처음부터 이 장소를 버리고 싶지 않았던 듯합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허일도가 그를 욕할 터였습니다. 동주의 입장에서 보면 허일도가 승진해서 간과한 자신을 미워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죽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다른 요인은 염장이 비밀번호 변경 사실을 예상보다 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동주는 자신이 왕위를 차지하고 있으니 염장선 쉽게 자신을 죽일 수 없을 가능성을 고려했을 것이고 본래의 목표는 염장선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동주가 염장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에게서 권력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두 가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듯합니다. 첫 번째는 염장에게서 20억 달러를 훔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염장에게 가장 큰 권력의 원인은 그가 가진 막대한 돈이었습니다. 그의 숨겨진 자금이 없어진다면 그는 어떤 일에도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허일도와 염장이 하나로 기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로 돈과 권력 때문이었습니다. 유화를 살펴보면 허일도가 2조 달러를 잃자마자 염장에게서 곧바로 등을 돌릴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인과 그의 지지자인 노인들을 그의 동맹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회에서 염장의 긴장감이 고조된 것은 노인에게 전화를 건 것 때문이었습니다. 선거를 위해 돈이 필요한 노인이 그를 찾아왔고 염장은 돈이 충분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결국 이 불안은 쌓여서 동주의 언니가 죽게 되었습니다. 동주는 아마도 언니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할 것입니다. 동주는 이미 언니의 연락처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염장은 노인을 사무실에서 직접 불러 차강천을 만났을 텐데 그래서 번호는 그대로 남겨두었을 것입니다. 동주는 필요한 경험을 쌓았으니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전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갈등은 동주 혼자만의 힘으로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차강천과 같은 길을 걸을 듯합니다. 동주는 아마 노인을 찾아가 염장선 속임을 알릴 것입니다. 게다가 염장선 자금이 현재 노인을 도울 수 없다고 말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의장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주로 기득권에 얽매인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롭지 않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자신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군주인 척하던 염장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심연의 바닥으로 쓸려갈 것입니다. 마지막 회에서 뭔가 불분명한 게 있었습니다. 차덕희와 공비서의 유대감이었습니다. 공비서의 캐릭터 설명을 살펴보면 그는 성현에 대한 숨겨진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설명에는 성현의 비밀이 회복되면서 그를 압제하기 시작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그는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게 됩니다. 기억을 잃은 동주는 차강천의 집을 찾아갔을 때 성현인 척을 했습니다. 다른 기억은 없었지만 자신의 이름이 성현이라는 건 확신했습니다. 한편 공비서는 영미 철학 파티를 위해 케이크를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현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얼굴이 변하고 힘이 빠집니다. 결국 그는 전 세계 앞에서 전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실수를 저지릅니다. 즉, 생일 축하를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공비서는 몸이 좋지 않아 실수했다고 인정하며 방으로 도망갔지만 차덕희도 그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사람은 성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차덕희는 공비서에게 성현이라는 이름에 놀랐어. 죽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위로하려 했지만 공비서는 성현에 대한 이야기는 피하며 그저 몸이 안 좋아서 힘든 하루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장면의 또 다른 부분도 논란이 됐습니다. 동주는 병원에서 납치당해 잔혹한 고문을 당했고 허일도는 그를 탈출시켜 차강천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놀란 차강천은 동주의 건강을 위해 토종닭 요리를 만들어 달라고 주방에 부탁했습니다. 또한 공비서는 성현 동주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차덕희는 주방에 들러 공비서에게 먼저 죽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주방은 준비해야 한다 며 거절했습니다. 동주의 건강을 위해 토종닭을 먹으라고 차덕희가 제안하자 다음 날 일정을 짜서 죽을 쳤기로 해. 차덕희가 주방을 나간 후 현자옥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흥미롭게도 차덕희는 공비서에 대한 걱정이 많은 듯합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차덕희는 평소에 냉정한 성격입니다. 하지만 공비서와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면 집사와 대가의 딸이라는 단순한 관계라기보다는 모녀 관계에 더 가까운 친밀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비서는 차덕희에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직접 말을 건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동주와 성현에 대한 대화를 나눈 후 공비서는 정신을 잃은 듯 키야, 뭐하러 그러냐? 고 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집사와 군주를 단순하게 연결한 건 믿기 어렵습니다. 차덕희가 공비서의 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선 공비서 은 원래 차대대 회장실에 근무하고 있었지만 차강 부인이 시집갈 때 무력해서 공비서가 대성가 차강천로 전근의 집사로 일하게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외적인 원인만으로 설명이 될까? 차대대 회장이 무력한 우성숙 차강의 배우자 대신 공비서를 통해 차강천에게 아들을 낳아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아이의 이름은 차덕희입니다. 물론 우성숙도 여기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성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필수적이었고 그녀는 무력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시나리오는 아니더라도 이들이 모녀일 가능성은 매우 분명합니다. 공비서가 차덕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성현 동주을 죽이려 한 게 아니었나요? 하지만 결국 그들은 그를 죽일 수 없었던 듯 그를 교회로 끌고 왔습니다. 오늘 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종종 도움이 됩니다.